가지고도 지금 1기 신도시 가능합니다. 1기 신도시의 5개의 지역에 1호가 나타날 겁니다. 1호가 될 만한 곳은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또 발의가 됐거든요. 1기 신도시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면 30년 연한이 됐기 때문에 무언가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을 못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1기 신도시도. 그래서 그것들이 또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안 됐던 이유는 30년 연한이 안 됐고요. 사실 수익성이 없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위치인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게 뭔가 조절한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용적률 500% 올려주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1차, 2차, 3차 발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 있는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인수위원회에 이렇게 합류가 되는 거 보니까 신속통합기획하고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신속통합기획은 뭐냐면 사업시행까지 좀 더 빠르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할 것 같아도 적어도 지금 스타트해도 한 8년 뒤 2030년 정도면 입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5년 안에는 무언가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들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특별법은 아마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기 신도시의 5개의 지역에 1호, 그러니까 1호가 나타날 겁니다. 모든 뉴타운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공공주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1호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곳들을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거겠죠. 어떤 곳들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1호가 될 만한 곳은 역세권, 대단지, 3종. 조금 가시화적으로 해냈다 이렇게 봤을 때 대단지가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너무 작은 거 지정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으면 그러지가. 그리고 특히 역세권 주변은 종상향을 해줘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신도시마다 역세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인근 단지를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 지분은 혹시 뭔가요? 각 아파트마다 지분이 있습니다. 대지 지분, 땅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등기부 등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0%에서 300% 안에 있는 아파트 33평은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한 10평? 어떤 아파트는 20평 넘게 갖고 있으면 뭐야 33평 두 채를 질 수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넓을수록 좋은 거. 넓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대형 아파트가 좀 넓긴 합니다. 그러니까 24평 똑같은 아파트가 있다고 쳐봐요. 1기 신도시에 A, B가 똑같아. 근데 지분이 달라. 얘는 10평이고 얘는 11평이야. 그럼 뭐 사야 돼요? 11평을 사야 되는 거지. 찾아볼 때 역세권에 있는 거 대단지인가 네. 보고 대지 지분이 많거나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어느 정도 이하. 재건축은 150% 이하면 좋은데 1기 신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150%는. 용적률이 가장 낮은 데가 일산이긴 한데 용적률을 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의 다 용적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종을 찾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용도 지역은 2종, 3종, 뭐 준주거 이렇게 다 섞여 있거든요. 2종보다 3종이 용적률이 높거든요. 그 500%까지 올려준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너무 용적률에 목매달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1호가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세권, 대단지 조금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30년 연한이 가까운 곳을 하는 거죠. 1기 신도시 같은 건 91년에서 97년까지 입주를 했는데 97년 잡으면 얘가 1호가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좀 더 노후화된대. 연식이 30년 연한에 임박한 단지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제가 예전에는 사실 신통기획이랑 공공주도랑 이런 것들을 사실 예전에 다 마쳤습니다. 3기 신도시도 마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정책 위반자라고 생각해서 야 여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보여요. 여기 97년 안 돼. 너무 멀어. 역세권으로 와라. 1종이잖아. X.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기준들로 해서 한번 추려보면은 네, 나와요. 아파트 명을 말아.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이거는 또 찍어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보물찾기 해놓고 보물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지금 분당은 X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1억 가지고도 지금 1기 신도시 가능합니다. 원베이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복도식 아파트인데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구조. 그런 구조는 이제 대지분이 적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 매매 빼기 전세금으로 갭으로 살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LTV 80%까지 상향해 준다면 5억 된 집을 4억 대출 받아서 1억에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찾아봤을 때 1억으로도 신도시 가능합니다. 매매가 5억 언더. 필터링 하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원베이. 싱글들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를 살 바에는 1기 신도시 안에 자기의 여력이 돼서 사면은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가 되는 과정도 한번 겪어보고, 아니면 나중에 그거를 매도해서 다른 좋은 곳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1기 신도시를 보고 3기 신도시를 얘기하고 2기 신도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분당은 오르고 일산은 그렇게 됐나 많이 반추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당이 왜 올랐을까 딱 생각이 들면 길 하나 자체만으로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 동그라미를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의 중심은 서울시청이 아니라 강남을 중심으로 20km 반경을 하게 되면 분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니까 3기 신도시에서도 또 오를 만한 곳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어디가? 강남을 해서 20km 반경 안에 들어오는 게 과천 신도시랑 하남 교산 신도시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20km지만 당김이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GTX잖아요. 네. 그래서 창릉 신도시가 또 뜨는 거죠. 왜냐면 창릉 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온다면 그 역세권으로 이렇게 쫙 당김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각각 그 신도시마다 뭐 GTX라든지 이런 교통망도 같이 하지만 우리는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하죠. 사실 2기 신도시도 김포 뭐 골드선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걸리고, 그러니까 입주하자마자 좀 편리한 곳을 더 선호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택지지구는 또 불변의 법칙처럼 가격이 우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산구도 지금 또 핫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중심 용산구. 원래 입지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도 가장 털을 잡았던 곳이 용산구고, 미군이 또 털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입지를 보는 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맨날 집무실에 갈 때마다 보이는 것들이 보이면서 이쪽 용산 쪽이 더 개발이 될 만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용산 시대를 열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거고, 개발할 땅이 있습니다. 미군 그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도 제한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도로가 뚫리지 않았는데 그 미군 철수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변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조금 속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동부이촌동이랑 한남 뉴타운 외에도 혹시 주거지로서는 지금 용산 정비창, 용산역 옆에 정비창, 정비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이제 큰 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주거지로 또 개발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했었죠. 사실 주거로 만드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업지라든지 일자리로 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서울 안에 용산 정비창을 하기로 했지만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종 계획에는. 구독,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곳들이 있다면? 주의할 건 없습니다. 이 좋은 상품은 돈만 있으면 지르시면 됩니다. 용기? 용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부동산을 모르고 살 수는 없거든요. 무섭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자기 돈이 사라질까 봐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은 부동산이 남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 뉴스 보고 키워드 정리하고 원본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1년만 해도 전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헤럴드 경제신문. 이런 헤라클레스 같은 좋은 영상을 퍼나르고 자기 혼자 좋은 거 보지 말고 친구도 보여주고 같이 부자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와, 너무 좋아요.